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곧 시작될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무 대리인들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작성 꿀팁을 설명드릴 테니까 부가세 신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꿀팁 한 가지. 부가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부가세 신고 관련한 문의가 종종 오더라고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최소 14일 이후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표 입력이라든가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은 틈틈이 입력을 해주는 게 맞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이 10일까지고 국세청 전송이 11일까지, 그리고 국세청에 합계표 반영이 되는 게 12일이기 때문에 최소 국세청에 합계표가 확정지어지는 12일 이후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하고 매입에 대한 국세청 자료가 보통 13일, 빠르면 13일, 늦으면 15일 오픈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확정지어지는 14일 이후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전표를 올리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마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미리 작성하면 반드시 누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매출과 매입을 해당 월만 조회하지 마시고 1년치를 전부 새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4분기 신고만 하는 법인이나 하반기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신고 기간만 딱 조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직전에 신고한 것까지 조회를 새로 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 완료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혹은 발행을 받은 것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2기 거를 해야 하는데 1기 것을 발견을 했으면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고요. 해당 기수인 2기 것을 발견했다면 예정 누락분을 반영한다든지 확정신고 시 합산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조회해서 부가세 신고 후 발생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법인세나 종소세를 대비도 같이 해줘야 돼요. 요거 생각보다 부가세 신고 마감 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대리인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더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올릴 수 있는 적격증빙은 다 모두 올렸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빙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더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더존을 켰고요. 더존을 키면서 동시에 합계표도 같이 옆에 띄워놨어요. 이 합계표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저희가 부가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고요. 우선 요거를 어디서 확인하고 출력을 하느냐, 요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홈택스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세무대리 납세가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다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합계표, 매출조회, 현금 매출, 매입 총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해당하는 자료는 다 출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국세청에서 집계한 자료와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어디를 가장 많이 뽑냐면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요거 관련해서 매출 매입을 전부 다 출력하고요. 그리고 수출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수출 실적 명세서도 조회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여기서 전부 다 조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조회를 한 자료를 지금 제가 이렇게 더존 옆에 띄워놨습니다. 이 더존 옆에 띄워놨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가세를 할 업체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선 모든 전표, 지금 기간에 맞는 모든 전표는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법인이기는 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소규모 법인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동 전표에서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 저희가 지금 부가세를 할 거니까 부가가치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요 순서대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존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가장 주요 신고 서류, 그리고 업종에 따른 서류, 그리고 요것들에 해당하는 첨부 서류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훑으면서 내려갈 건데, 자, 저희는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7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해봅니다. 네, 지금 조회를 하면 요렇게 매수 이렇게 전부 다 입력된 걸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출처가 3곳, 매수가 4장. 여기 보시면 합계표에도 매출처가 3곳, 매수가 4장, 그리고 금액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내가 입력한 더존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의 자료하고 일치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매입세금 계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그럼 한번 띄워보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매입처가 147곳, 매수가 516곳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역시 합계표에도 147곳, 매수가 516곳, 그리고 금액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일치를 했으면 아, 나는 전부 다 잘 조회를 했구나, 잘 입력을 했구나가 확인이 되고, 여기 슈페업 조회에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전체 거래처로 확인을 한번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이 거래처가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한 거래처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세금계산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서 한 번씩 조회를 해주시는 걸로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아니요 할게요. 보통 휴폐업 조회를 할 때는요, 반드시 요 삼각형, 요 세모난 삼각형을 눌러 주셔가지고 전체 거래처로 해야 여기 매출에 있는 전체 거래처, 매입에 있는 전체 거래처가 돼요. 여기 마우스에다가 여기다가 딱 그냥 아무데나 하나 찍어 놓고 휴폐업 조회 버튼, 요 삼각형이 아닌 전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반 과세자인지 아닌지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조회를 하시려면 반드시 이 삼각형을 누르셔서 전체 거래처로 조회를 해주셔야 얘가 조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회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한 게 다 끝났으면 마감을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마감을 눌러줘야 다른 것들이 변동을 해도 이게 이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세금계산서 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령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수령했다고 해서 이게 저희의 매출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간을 눌러주시고요. 이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회를 하고 나면 그냥 국세청에서 너 뭐 100개가 맞아, 200개가 맞아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입력했는지만 확인을 하고, 대신 이 신용카드는 휴폐업 조회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발급을 못해요. 뭐 폐업한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발급을 못해요. 그래서 휴폐업 조회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각형을 눌러서 전체 거래처를 누르신 다음에 폐업을 이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한번 이건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전부 다 조회를 하고 간이과세인지 폐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물론 부가세 이 휴폐업 조회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가세 마감할 때 한 번 더 걸러주기는 해요. 근데 그때 가서 두 번 일, 마감했던 것을 풀어서 두 번 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예 마감하기 전에 휴폐업 조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 과세자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간혹 가다가 아,
여기 업체가 12월 7일날 폐업했구나. 그럼 나는 영수증이 12월 7일 이전에 입력이 돼야 제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업체가 12월 7일 이전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12월 7일날 폐업했는데 저희는 11월 22일날 사용을 했으니까 요거는 부가세가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전체 다 마감을 해주세요. 꼼꼼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부가가치세에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여길 들어가시는데요. 여기도 해당 기간을 입력을 하면 여기는 아마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불러와지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있다면 국세청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계산서 합계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서 합계표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아, 여기 매출 계산서하고 매입 계산서가 있구나. 요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면세 매출 요거를 키셔가지고 합계표에 금액, 자, 4건과 6매수, 4건과 6매수 금액이 1억 7,800, 1억 7,800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누락 없이 전부 다 입력되었고요. 자, 매입으로 가볼게요. 매입의 경우도 지금 6곳에 25매, 6곳에 25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나는 전부 다 적격 증빙을 입력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건 역시 슈페업 조회를 전체 거래처로 하신 다음에 마감을 눌러주시면 돼요. 우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업종별 디테일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업종별 첨부 서류, 만약에 우리가 뭐 임대를 주고 있다 하면 임대 공급가액, 건물 관리, 뭐 의제 매입 같은 경우 의제 매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 고철 같은 거, 재활용, 구리, 스크랩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 업종에 맞는 특성에 맞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것도 실은 이 첨부 업종별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이사항에 있어서 요 첨부 서류가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수출 관련한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타 신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탭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꿀팁, 부가세를 신고를 하려면 이 회사 가산세가 있나 없나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동 전표에서 저희가 보통 자동 전표로 전표를 끌고 오기 때문에, 자, 전자세금 계산서 해당 월로 조회를 해줍니다. 매입에서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정말 많은 거래처가 있어요. 여기 정말 많은 거래처가 있는데 여기서 가산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날짜 보고 발급일자 보고 요거를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올리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기능 모음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가산세 계산이라고 있어요. 가산세 계산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뜨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안 떴는데 지연 수치 이 지연 수치가 있었네. 이렇게 8월 18일 작성해서 9월 27일 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18일은 9월 10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 거래처에서 우리가 지연 수치를 한 걸 알 수가 있고, 이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액이 붙어서 가산세가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 금액에 대한 40497에 해당하는 이제 가산세를 이제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쇄를 하셔가지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해당하는 자료를 전부 다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순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첨부 서류를 작성해서 앞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서류를 전부 다 작성을 하고 마감을 눌러서 변동 없는 자료로 만든 다음에 신고서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고서를 딱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고했다, 이렇게 신고서를 이제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마감한 내역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도전의 기능은 바로 요 옆에 역추적 보이세요? 이렇게 역추적으로 우리가 신고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작성을 잘했는지 한 번씩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세액은 이렇게 있다. 여기서 금액하고 세액. 아, 여기는 세액이 959인데 여기는 세액이 마감된 세액이 960이네. 그러면 여기서 1원 차이가 나니까 1원 차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자, 1번 매입으로도 갈게요. 1번 매입에도 보시면 아, 여기 매입 매출이 이렇게 있고, 자, 신고서와의 차이가 뜨지 않으면 오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신고서와 차이가 내가 마감한 거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아, 여기는 잘못된 게 없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더블 클릭하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저희 아까 신용카드 했었죠. 요 금액이 나오고 요게 마감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시려면 요렇게, 그래서 신고서와의 차익이 요렇게 된다, 요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신고서와의 차이가 00이면 문제없이 마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까 들어가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네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 보면 전표 입력하고 신고서와의 차이는 없는데 작성된 서식이 없지요. 아무것도. 자, 위에 보시면 자, 매입 매출에 대해서 금액 있고 작성된 서식은 이렇게 마감됨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요 금액이 입력이 돼서 신고서랑 입력된 것 차이였고 작성 서식은 이게 됐어요. 요거를 말해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아, 너 면세 사업에 대한 불공이 이만큼, 공통 안분에 대한 요 금액이 요만큼 이렇게 있는데 너 작성된 서식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아, 내가 이 서식을 깜빡 잊고 작성을 안 했구나 하시고 가셔서 그 해당하는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불공 내역이 있었죠. 불러와서 조회를 해서 면세사업과 관련한 불공 내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장. 마감이 없는 것은 무조건 저장을 해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있네요. 자, 확정이니까 4번으로 가서 불러와서 확인 눌러주시고 저장을 딱 누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후에 작성하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렀으니까 저는 꺼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얘가 불러와야 하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새로 불러오면 요 아랫부분에 아까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들이 제로로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서식을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재계산이 되면서 면세, 공통안분, 이렇게 불공제 요거 관련해서 너 이거 또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과표가 문제 없이 전부 다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감을 눌러줍니다. 근데 마감을 누를 때 반드시 MRI 검사를 한 번씩 해보세요. 이 MRI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100% 걸러내 주지는 않지만 가장 비슷하게 홈택스 내용 검증하는 것처럼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얘를 딱 눌러가지고 하반기로 하신 다음에 검증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 항목이 뜨면 이 세부사항에 이제 관련한 세부사항에 내가 뭐 문제가 있다, 뭐를 참고해라 이런 거를 보면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너네 이거 업무랑 관련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너네 이거 필요한 거 진짜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맞으면 넘어가면 돼요.
얘가 알려주는 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 여기 봐, 여기 사무용품 요거 다 구매한 거 이거 보면 뭐 세금 계산서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너 이거 구입한 거 맞니? 한 번 더 검토해봐. 요런 식으로. 너 안분 요렇게 된 거 맞아?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가산세까지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지연 수치 관련한 가산세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아까 가산세를 검토했는데 가산세를 반영을 안 해줬구나 생각을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가산세, 아까 가산세가 얼마였죠? 40497이었죠. 40497을 더블 클릭 누르셔서 지연 수치를 딱 누르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산세까지 잘 했고, 그리고 다시 마감을 누른 다음에 MRI 검사해서 우리 전부 다 검증했으니까 취소를 누르고, 이렇게 내가 작성한 서식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부가세 신고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신고서 작성을 하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대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증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관련한 이제 간단한 더존 사용법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고 홈택스에 있는 학계표까지 확인을 해서 내가 증빙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감을 하시면 누락을 조금 더 막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짜로 아직 카드 매출이나 카드 매입이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투 준비 중인데요. 저희 부가세 신고 잘 하시고, 모르시는 거, 부가세 신고하다가 모르시는 게 발생을 한다면 저희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